자, 일단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뭐냐? 문제를 푸는 방법 이름이에요. 어떤 문제를 푸냐? 우리가 배우는 최적화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최적화 과목에서 최적화 푸는 방법을 벌써 배워버렸네요. 그래, 얘는 글로벌 미니멈이나 맥시멈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로컬 미니멈 혹은 맥시멈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뭐 함수가 뭐 이렇게 둘중간중 생겼어요. 그럼 이게 만약 코스트 함수면은 여기를 찾아줘야겠죠? 여기가 바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런 어떤 x니까, 그런 솔루션이니까. 근데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일단 초기 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초기 값이 여기다 그러면은 그 가장 가까운 여기를 찾아줘요. 뭐 혹은 여기를 줬다 그렇더라도 여기로 와서 여기를 찾아줘요. 만약 시작점이 여기였다? 그러면 여기를 찾아줄 거고, 운 좋게 시작점 여기를 잘 찍어줬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잘 찾아줍니다. 그때는 여기면 어때요? 여기를 찾겠죠. 맨 처음에 잡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솔루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니셜을 잘 줘야 된다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로컬 미니멈을 잘 찾아줍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컨벡스 펑션이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나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없으면은 걔는 언컨스트레인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니셜 포인트를 어디에 줘도 상관이 없어요.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미분에서 0되는 곳,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미분에서 0되는 곳을 그냥 찾아주면은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일단 동작 방식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여기를 아까 이니셜 포인트를 만약 잡는다면 여기를 찾는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갈지 이쪽 방향으로 갈지 일단 정해요. 근데 당연히 어디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지금으로부터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여기로 갈 거 아니에요. 로컬 미니멈을 찾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위쪽으로는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값이 커지는 방향 말고 값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얼만큼 간다? 라는 걸 좀 정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는 여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첫 번째는 여기 찍었다가 두 번째는 여기 찍은 거예요. 그 두 번째에서 똑같은 짓 해요. 내려가는 게 맞을까? 올라가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 값을 더 키우면 내려갈까? 아니면 더 줄이면 내려갈까를 알아보고, 아, 오른쪽이 더 줄어드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하는데 만약 스택 사이즈가 좀 크다, 좀 많이 가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물론 잘못된 거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면 좀 내려가니까 왼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를 결국 찾게 되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방향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잖아요. 이 변수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겠네,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겠네, 이렇게 두 방향밖에 없지만 변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여기쯤에서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쯤에서. 그럼 이 변수 입장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이 360도인 거죠.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야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뭐 이쪽으로 가면은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긴 하는데 기왕이면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알아내야 될 게 1번 방향, 어느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이냐. 뭐 산으로도 많이 설명합니다. 뭐 산에서 길을 잃었는데 뭐 이제 집에 가려면 내려가야겠죠. 그럼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냐를 알아야 될 거고, 그래야 이 고도가 점점 낮아져서 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냐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얼마나 내려가냐, 그것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내려가냐.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 방향을 알려주는 게 바로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인 거고, 얼마나 내려가냐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스텝 사이즈 해가지고 뭐 나는 1만큼 갈래, 나 0.5만큼 갈래, 뭐 딥러닝에서는 러닝 레이트라고도 하죠. 걔는 뭐 0.0001 이 정도로 가고. 근데 그라디언트가 뭡니까? 그냥 미분이에요. 얘는 그냥 미분. 근데 그냥 미분만 해도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미분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이런 fx가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그냥 미분한 얘가 가장 가파른 방향이에요. 이 증명은 딥러닝 강의에서 해드린 적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가냐는 그냥 내가 정하면 되는 상수, 이거를 알파라고 표기를 할게요. 알파 뭐 0.1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정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알고리즘 동작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니셜 포인트를 뭐 랜덤하게 잡든 어떻게 잡는 거예요. 그걸 x0라고 하겠습니다. 0번째의 x 값이다. 그리고 두 번째 xk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xk 플러스 1은 예를 들어서 k가 0이면은 첫 번째의 x 값인 거고,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 xk 번째 그 값이 있을 거잖아요. k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 0번째 여기서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미분한 그 가장 가파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작아지겠죠, 점점. 그래서 빼기 해주는 겁니다. 근데 스텝 사이즈가 알파라며. 그래서 알파를 곱해줘요. 알파만큼 가라 이거죠. 근데 그 방향은 바로 얘가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3번은 그냥 리핏이에요. 리핏 2. 얘를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이거 리핏 2 이해됐어요? x 0번째는 첫 번째 걸 구할 때 그 0번째에서 이렇게 빼서 구하고, 그 다음에
k가 1일 때는 여기가 x1이 되는 거죠. 이 자리가. 원래는 x0이었는데 x0으로 x1을 구했고 그 다음에 x1로 x2를 구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그 다음에 x2로 x3을 구하고 이렇게 반복하라는 게 리피트 2 이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안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얘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냥 x제곱 한번 떨려봅시다. x제곱 이렇게 있어요. 얘를 미분해요. 2x. 그러면 이 2x 값은 이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은 양수, 왼쪽이면은 음수죠. 근데 방향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지금 이 안에서는 방향이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잖아요. 얘는 스칼라니까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잖아요. 근데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 가장 가파른 방향이 오른쪽이다라는 거고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가장 가파른 방향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죠. 그래서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x가 음수인 지점, 여기서는 음수 되잖아요. 왼쪽이 가장 가파른 방향?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예시로 또 한번 살짝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거 깨림칙하지 않아요? 스텝 사이즈를 내 마음대로 정한다? 알파 뭐 한 100, 1000, 1000 이래도 되나? 좀 안 되겠죠? 그럼 무조건 작게 잡을까? 0.0001 잡을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파가 너무 커요. 그럼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가긴 하는데 막 이만큼 가래. 와우. 여기서는 일로 가는데 이만큼 가래. 이거는 뭘 할 수가 없겠죠. 너무 많이 가면 다른 데로 그냥 튀어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여기면은 그냥 곱게 여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너무 작아. 0.000001이야. 존나 소심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여기 막 한참 걸리는 거, 한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컴퓨터 틀어놓고 밥 먹고 올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효율적인 알파 값을 잘 잡아서 딱딱딱 가서 멈출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상수에도 또 괜찮았던 게 얘가 미분이 여기로 가면 갈수록 작아져요. 네. 가면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알파가 상수여도 또 요즘 가면은 미분이 점점 작아져서 조금만 이동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파를 너무 작게 혹은 너무 크게 잡아서 안 된다는 거, 적절히 잡아줘야 된다는 거. 자, 예시로 한번 어떤 문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요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 과목에서 그냥 똑같은 예시만 주구장창 쓸 테니까 한번 처음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내가 알고 싶은 x가 있어요. 내가 알고 싶은 x, 내가 찾고 싶은 x, 이 x의 값을 맞추고 싶어요. 그래 내가 알고 싶은 거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진다 라고 합시다. n, 노이즈. 그렇게 해서 어떤 메저먼트 g를 받는 거예요. 메저먼트 g. 자, 그냥 별거 아닙니다. 이 x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맞춰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제가 어떤 x라는 숫자를 생각하고 이 g를 뱉어주겠습니다. 여러 개를 한번 뱉어줄게요. 마음속으로 제가 x 정했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제가 생각한 x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첫 번째 메저먼트 들어갑니다. 3.1. 두 번째 메저먼트 들어가요. 2.8. 세 번째 메저먼트 2.9, 네 번째 메저먼트 3.2,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한 x는 과연 뭐였을까요? 뭔가 3 근처에 값이 나왔으니까 3이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네, 저는 3을 생각하고 노이즈를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이 메저먼트. 여러분 머릿속에서 방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코스트 함수를 만든 거예요. 코스트 함수를 만들어서 저 사람이 생각한 x가 뭐였을까? 이 g를 가지고 저 사람이 생각한 x를 맞춰야 되는데 이 오차의 제곱이 작아지도록 이 z를 보고 x를 맞추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2.8, 2.9, 3.1, 3.2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 3일 때가 가장 이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겠구나. 얘를 미니마이즈 하는 x를 찾으신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쉽다. 조금만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x 값이 두 값인 거예요. 값이 두 개. 벡터.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릿속에서 3, 5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노이즈를 뱉을 때, 노이즈를 더해서 뱉을 때 2.9, 5.1 이렇게 두 값을 알려주고 이 두 값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노이즈도 벡터로, 그리고 메저먼트도 벡터로 들어온다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러 펑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 그냥 벡터니까 g 빼기 x 벡터니까. 근데 얘네 이렇게 제곱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이런 거 있었어요? 3, 5 해가지고 이렇게 제곱할 수 있었어요? 애초에 이렇게 두 개짜리 있는 벡터랑 두 개짜리 있는 벡터랑 이게 곱하기가 정의가 되려면 이게 n by n이다. 그러면 여기가 n by 뭐여야 되잖아요. 뭐식이. 이게 지금 이게 몇이에요? 근데 2 by 1, 2 by 1. 얘도 2 by 1. 그럼 얘 안 맞으니까 아예 곱하기 자체가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땐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대신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를 이렇게 하나 뒤집어 트랜스포즈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1 by 2, 얘는 2 by 1이니까 얘는 이제 짝짝꿍 맞았잖아요. 3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5 값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에러 펑션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면은 g 빼기 x 얘를 트랜스포즈 해라.
트랜스포즈 뭐예요? 이렇게 뒤집는 거죠. 뭐 어떤 컴포넌트 A, I, J가 있으면 걔를 A, J, I로 바꿔라 라는 거. 그게 트랜스포즈고, 쉽게 생각하면 벡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드는 게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놈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원래 있던 놈, 이렇게 생긴 놈 그대로 두면은 에러 펑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얘는 이제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얘를 뭐 투놈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투놈 제곱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돼요. 여기서 하나만 더 가자. 하나만 더 갑시다. 여기에 A를 곱해요. A를 그냥 매트리스 A를 곱해요. 뭐 3x2라고 합시다. 3x2짜리. 얘는 2x1짜리니까 얘는 3x1짜리가 되겠죠. 이번에는 여기 짝짝꿍 돼가지고 3x1 그래서 3x1 더해지고 얘도 3x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A만 추가를 해주면 또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원래 생각했던 게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쳐서 약간의 변환을 거쳐서 거기다가 노이즈가 더해져서 이렇게 측정을 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목에서 항상 다룰 문제의 형태를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은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그럼 여기서 F가 바로 이걸 알 수가 있고,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G라는 값이 여러 개의 값을 품고는 있지만 뭐 3.1, 5.1 이렇게 값을 품고는 있지만 이렇게 개수로는 한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벡터 한 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러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왜 G는 X 더하기 N 이렇게 있을 때 제가 3을 생각하고 뭐 여러 개 값을 뱉어줬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개 값을 다 이용하자라는 건 아니고 그거는 뭐 뒤에 배울 거고, 일단 이번 상황에서는 뭐 3.1 이렇게 하나 딱 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고 뭐 여기서 뭐 3을 생각하건 뭘 생각하고 노이즈 0.1을 더해가지고 3.1을 여러분한테 준 상황이고, 3인 건 이제 알려주진 않고 3.1 이렇게 불러주고 과연 X가 뭐였게요 하는 그 상황에서 답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벡터로 확장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3, 5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A도 통과했으니까 A는 뭐 1, 0, 0, 1 이렇게 A는 아는 겁니다. A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X만 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노이즈 0.1씩 더해가지고 이렇게 메저먼트 하나 3, 5를 제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A를 통과를 해서 0.1씩 더해가지고 메저먼트 3.1, 5.1을 여러분들한테 준 상황, 그때 내가 생각한 이 값은 뭐였을까요? 를 요거를 가지고 요 메저먼트 하나를 가지고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코스트 펑션을 잡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니셜은 뭐 어떻게 한다 치고 미분만 하면 되고 알파는 그냥 곱하면 돼요. 그래서 뭐다? 요놈의 미분만 구하면 된다. 얘는 스칼라 함수입니다. 항상 우리가 코스트 펑션, 뭐 에러 펑션, 목적 함수는 스칼라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어떤 목적 함수를 줄인다, 키운다 했을 때 작아진다, 커진다를 알 수가 없잖아요. 값이 예를 들어서 1, 2가 있고 2, 3이 있어요. 이게 큰 거 같죠? 근데 이렇게 대소리 얘기할 수가 없죠. 얘기를 하려면 얘 뭐 크기 그러면 루트 뭐고, 얘 크기 값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9에서 13 그렇게 하면은 대소리 얘기할 수 있지만 오브젝트 펑션 자체가 벡터로 되면은 그거는 대소리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뭐 크기가 된다던가 에러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칼라여야 된다라는 거고, 1/3 곱하기 3/1이니까 1/1 돼서 스칼라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는 거는 뒷면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자면 결국은 뭐였어요? 저 함수의 변화량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이렇게 나타내면 dx 앞에 있는 놈이 미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변화량도 그 미분과 마찬가지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듯이 앞에 거 변화량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변화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를 보여드렸고, 여기서 한 방에 그냥 이렇게 묶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얘 보면은 매트리스 곱하기 벡터, 그럼 벡터가 될 거고, 그 벡터를 트랜스포즈 했어요. 그러면 세로로 있던 놈이 가로로 되고, 얘는 원래 세로였던 놈이고, 그러면 뜨륵뜨륵 곱해가지고 얘는 스칼라예요. 스칼라. 그러면 그 스칼라에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뭐예요? 3이라는 놈이 있어요. 걔에다 트랜스포즈를 취한다? 3이야 3. 그러니까 여기다가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똑같다라는 거고, 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여기 있는 애랑 똑같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거 트랜스포즈 곱하기 여기 트랜스포즈니까 얘랑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2 이렇게 붙는 거고, dx 앞에 있는 게 바로 그라디언트다 말씀을 드렸고, 요거가 되겠네요. 그런데 얘는
가로로 쌓은 놈이고, 내가 업데이트해드릴 x는 벡터니까 이렇게 세로로 쌓인 놈일 테니까 얘도 세로로 쌓인 놈이어야 되고, 그러면 얘를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됩니다. 얘를 트랜스포즈. 그러면 걔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놈이고, 거기다 알파를 곱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가장 중요한 2번 줄은 이렇게 차근차근 알파만큼 해서 곱해줘서 나가면 되고, 사실 2는 뭐 없어도 되죠. 알파만 잘 조절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미분한 놈에다가 이 k번째 얘가 대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있는 상황에서 미분을 구하는데, 그냥 이 fx를 미분을 한 그 실에다가 여기 값을 대입해서 어느 방향이 맞냐 이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현재 위치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의 미분이 필요해서 이 미분, 이 전체 미분하는 식이죠. 이거는 여기다가 xk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x0가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동했으니까 여기 x0면은 이동한 x1에서의 또 미분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x1이 될 거고, 그러면은 그 x1 자리에다가 요만큼 이동해서 또 x2로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생기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